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에 대한 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이 아이디어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현재는 수 자체만을 가지고 나머지를 조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 또 시작을 해볼까요? 자, 59를 7로 나누면 7, 8에 56이니까 나머지는 3입니다. 59를 7로 나누면 나머지는 3이죠.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이번에는 20을 7로 나누면 나머지는 6이에요. 그쵸?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 간단한 얘기죠. 자, 이번에는 59 더하기 20을 7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머지끼리만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끼리 더합시다. 나머지가 9입니다. 그런데 7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9라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 7로 나누면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9를 다시 7로 나눠서 나머지가 2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59 더하기 2라는 건 79를 의미하고, 79를 7로 나누었을 때 11이라는 몫으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그러면 77이니까 나머지가 2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59 빼기 27을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데, 우리가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로 했잖아요. 59를 7로 나눈 나머지는 3이고요. 이번에는 20을 7로 나눈 나머지는 6입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숫자, 사실 59 나누기 20이라는 건 39를 의미하는데, 얘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물론 문자에서는 나중에 배울 테지만, 문자에서는 나머지가 음수일 수 있는데, 문자식으로 나눌 땐 숫자에서는 음수라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3개가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자, 7명한테 뭔가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3개가 모자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4개가 남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는 여기서 7로 다시 나눴죠? 여기선 7을 좀 더해 줍시다. 여기선 7을 뺐다면,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4라는 뜻이 되죠. 실제로 59 빼기 20은 39고요. 39를 7로 나누면 7호 35고 나머지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59 곱하기 20은 59를 7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 20을 7로 나눈 나머지가 6이니까 18이라고 할 수 있는데, 7로 나눈 나머지가 18이라는 건 이상해요. 그러면 또 18을 또 7로 나눠서 18을 7로 나누면 여러분 나머지가 4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 문제하고 다르게 과제 문제는 나머지가 조금 이상한데, 그런데 7로 나눴을 때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눠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한 사람에게 2자루씩 나누어지면 9자루가 남는데요. 그러면 학생 수를 x라고 하면 2자루씩 나누어지면 2x만큼의 색연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9자루가 남는데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전체 색연필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4자루씩 나눠졌대요. 그러면 4x개의 색연필이 필요하겠죠. x명한테 4자루씩 나눠졌으니까. 그런데 1자루가 남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얘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체 색연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거랑 똑같은 개수여야 돼요. 요렇게 넘기면 2x는 8, x는
4. 아, 학생 수는 4명이었었던 거고, 여기다가 집어넣든 여기다가 집어넣든 관계없습니다. 8 더하기 9. 아, 색연필은 모두 17자루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색연필의 개수와 학생의 수를 구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3의 9제곱의 1의 자리 숫자. 자, 다시요. 1의 자리 숫자는 뭘 의미한다고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한다. 그러면 53이라는 건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에요. 얘를, 이게 9제곱이라는 건 9번 곱한다는 뜻이니까 얘를 9번 곱하면 됩니다. 즉 3의 9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해봅시다. 그런데 3의 1제곱은 1의 자리 숫자가 3이고요. 3의 2제곱은 9고요. 3의 3제곱은 여기다가 3을 곱하면 27이죠.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27을 또 10으로 나누었을 때 남는 수는 7이고요. 여기다가 한 번 더 3을 곱하면 7, 3, 21. 21이니까 1입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해볼까요? 3을 곱하면 3이에요. 여기다가 다시 3을 곱하면 9예요. 그래서 3을 계속 곱하면 1의 자리 숫자가 3971, 3971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러면 9제곱이라는 건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올 텐데 이게 9가 아니라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아,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구조고요. 3의 9제곱이라는 건 이 9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얘하고 똑같을 거다. 그래서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써보세요. 조금 더 써보면 규칙이 보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53의 9제곱을 8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볼 건데요. 53의 9제곱을 8로 나눈다. 먼저 53을 8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볼 거예요. 이게 8, 6에 48이고 나머지가 5거든요. 그러면 5를 9번 곱한 걸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보세요. 5를 한 번 곱한 거는 8로 나눈 나머지가 5죠. 5를 두 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5, 5, 25고요. 25를 8로 나눈 나머지는 1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5에다가 5를 곱하니까 이거 사실 똑같은 말인데 25를 8로 나누면 8, 3, 24 나머지가 1입니다. 그러면 5를 3번 곱하면 이제 이 나머지에다가 5를 곱하면 다시 5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또 한 번 더 곱하면 5를 곱하면 25가 되고 얘는 나머지가 1입니다. 아, 얘는 51, 51, 51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8로 이게 9제곱이니까 홀수일 땐 5고 짝수일 땐 1이네. 그러니까 5의 9제곱을 8로 나누면 나머지가 5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앞쪽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자, 얘를 99의 제곱까지 갈 건데요. 자, 얘도요. 6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4예요. 얘는요,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9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3이고요. 얘가 16입니다. 16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얘는 12니까 얘가 4예요. 25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1이에요. 6이 어차피 나머지가 0이거든요. 그걸 6 곱하기 6 해봤자 0입니다. 자, 이걸 49를 6으로 나누고 있으면 안 돼요. 얘는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7 자체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8의 제곱, 64를 6으로 나눠서 4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8 자체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예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이 6개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뒤쪽은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요 녀석까지 더한 걸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자,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다 더해봤더니 5, 10, 13. 13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요렇게 더하면 나머지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뒤로 나오는 6개를 곱하면 나머지가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1부터 99까지 수가 99개가 있는데 이렇게 6개짜리 세트가 모두 몇 개가 나옵니까? 이거는 99 나누기 6을 해봐야 되는데 99 나누기 6은 요게 16개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3개가 뒤에 더 남아요. 즉 여기 96의 제곱까지가 6세트가 모두 16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1인 놈, 또 6개 묶으면 1인 놈, 6개 묶으면 1인 놈, 또 6개 묶으면 1인 놈, 요렇게 1이 16개가 나왔고요. 요 16을 또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얘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줘야 될 건 97의 제곱, 98의 제곱, 99의 제곱인데 사실 97의 제곱은 이게 얘하고 똑같아요. 얘가 1이고요. 얘가 4고요. 얘가 3입니다. 왜? 계속 6개마다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걸 다 더하면 8이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8, 4, 12. 12를 6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어서 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큰 숫자 자체로 해석하시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나머지로 생각하셔야 된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 2개가 남았어요. 자, 134 곱하기 20몇. 얘는 1의 자리 숫자가 8이래요. 그 말은 1의 자리 숫자는 10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4고요.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네모,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이게 책에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제가 화면에는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쨌든 네모가 되겠죠. 얘가 8이 됩니다. 자,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은 4 곱하기 뭐가 8로 나오는 애를 빨리 찾아보세요. 4, 1은 4, 4, 2, 8. 네모가 2가 될 수 있겠네요. 4, 32, 4, 46. 또 뭐가 있을까요? 4, 5, 20, 4, 6에 24, 4, 7에 28. 네, 요렇게 2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금방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는 2하고 7 2개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주제입니다. 얘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6 곱하기 40 몇이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래요. 그러면 얘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얘는요 7로 나누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0이 7의 배수고요. 140에서 7을 빼면 133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가 3입니다. 그리고요 얘가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였길래 7로 나눈 나머지가 5가 됐을까요? 자, 7로 나눈 나머지가 5가 된다라는 건 진짜 5일 수도 있고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니까 12일 수도 있고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니까 여기다 7씩 더해가면 되겠죠.
그쵸? 19일 수도 있고요. 26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28에다가 5를 더하면 33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74, 75, 35, 35에다 5를 더하면 4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였을까요? 자, 보시면은 얘가 되려면 얘가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가 되는 거죠. 실제로 3 곱하기 뭐가 5가 되거나 19가 되거나 26이 되거나, 그쵸? 26도 안 되죠. 40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33이 되려면, 그쵸? 얘가 7로 나눈 나머지가 11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7로 나눈 나머지가 11이 되는 경우는 없죠. 이게 지금 4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가 7로 나눈 나머지가 4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요 숫자가 7로 나눈 나머지가 4가 된다라는 건, 7로 나눈 나머지가 4가 된다라는 건, 이 뭐죠? 7로 나눈 나머지가 4가 되려면 7로 나눈 나머지가 4가 되는 거 한번 써볼게요. 4, 7에다가 11, 여기다가 7 더하면 18, 25, 32, 40, 47. 그쵸? 그러면 7로 나눈 나머지가 5가 되는 거죠. 죄송해요. 4가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뭘 잘못했네요. 여기가 39군요. 여기가 46.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는 6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50, 여기다 7 더하면 53인가요? 네. 그래야지만 얘가 7로 나눈 나머지가 4가 되고 3, 4, 12가 돼서 12가 또 7로 나눈 나머지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걸 이제 나중에 문자로 표현하거나 뭐 이랬을 때도 접근을 할 수 있으려면 요 주제 정도까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좀 어려운 주제였었는데 이게 설날 때까지 요거 조금 더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 전에 하나 우리가 1강부터 5강까지를 정리한 프린트를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잘 푼 학생들에게는 제가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선물을 좀 주도록 할 테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